미국의 무명 작가가 어릴 때 기억으로 글을 쓰고 있었어요. 간간히 짧은 소설 쓰면서 겨우 벌어먹던 사람인데 돈이 잘 안 벌리니까 글이 점점 안 나오더라고. 마음에 안 들어서 원고를 쓰다 버리고 그랬거든요. 이걸 본 아내가 남편이 쓰레기통에 버린 원고지를 주워 읽어봅니다. 그러더니 여보, 자기는 너무 재밌다면서 이거 끝까지 한번 써보라는 거야. 아내가 이렇게 믿어주면은 남편은 또 합니다. 끝까지 써봤어요. 그래서 나온 소설이 직장인 평균 연봉 6,400달러인 시대에 40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가격으로 판권이 팔리면서 한 방에 인생 역전하거든요. 이게 캐리라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작가는 스티븐 킹입니다. 쇼생크 탈출 알죠? 그거 소설 원작 쓴 사람이야. 스티븐 킹은 자기 성공에 아내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날 아내가 쓰레기통에서 남편이 버린 원고지 줍지 않았으면 지금의 자기는 없는 거래.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옆에서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공을 하는 거야. 맥 세넷이라는 프로듀서가 무명 배우 하나 발굴해서 무대에 세웠더니 찰리 채플린 됐고, 막스 플랭크라는 물리학자는 학계에서 다들 무시하는 논문 읽더니 내 눈엔 좋아 보인대. 이 논문 저자를 학계에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이고요. 나중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 결국 뭐야? 재능 있고 노력도 당연히 하는 건데 주변 사람을 잘 만날 운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운이 없다 못해 나쁘면 인생 꼬이는 거고. 오늘 그런 사건을 하나 알아볼 건데, 일본에 그냥 아무 욕심 없고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요. 우연히 재수없는 새끼 눈에 들었다가 살인범이 됐습니다. 요 얘기 알아보자고. 시작은 2010년 4월 10일이었어요. 일본 나가노시 와카미야 대여 창고에서 남자 시신 발견됩니다. 주차된 차 안에 사망해 있었는데 전 야쿠자였던 37살의 미야기 히로노리라는 사람입니다. 사인은 두 분의 손상, 머리에 총을 맞아 죽었어. 미야기의 시신이 발견된 건요, 우연이었어요. 경찰이 다른 실종 사건 수사하다가 만난 목격자의 증언이 이상했던 거지. 우리가 수사하는 사건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이 목격자의 말이. 그리고 좀 뭔가 아예 다른 사건을 말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 주차장 가보니까 우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아닌데 다른 시신이 있던 거야. 이 증언은 이토 카즈히토라는 사람의 말이었는데요. 이야기 더 들어보니까 얘를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이토는 자기가 오사카 풍속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건 5년 전인 2005년 7월부터 미야기라는 사람을 알게 됐대요. 이때 찍혔다는 표현을 씁니다.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미야기가 가게 손님으로 왔다가 우연히 자기를 보고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거야. 그때부터 자기 생활이 변했대요. 이토는 미야기에게 집 열쇠 뺏기고 가게에서도 맥주잔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심하게 괴롭힐 때는 칼로 발, 다리를 찌르기도 했다는데 이 정도면 지금 범죄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미야기 이 새끼가 이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신상도 알고 있어서 보복당할 수 있잖아. 괜히 신고했다가. 도망도 못 가고 계속 붙잡혀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미야기가 어디 죽어 있는지 위치를 제보한 이토 카즈히토란 말이지. 괴롭힘만이 아니라 금품 갈취가 어마어마해요. 미야기가 시키는 대로 월급 갖다 바치고 주변에 돈 꽂아주고 자기 명의로 사채까지 써줬어. 한 달 정도 이렇게 당하다가 나가노에 오리엔탈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회장 이름이 콘 후미오라는 사람이고 아들도 전무로 둔 회사야. 여기서 건축 관련 영업이나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들어갑니다. 설명만 들어보면은 괜찮은 회사에 자리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달라. 아침부터 밤까지 노예처럼 일만 했고 한 달 내내 쉬는 날 없이 출근했는데 월급이 없어요. 풍속점 그만두고 취직한 게 아닙니다. 풍속점은 밤에 일하잖아. 쉬어야 할 낮 시간에 투잡을 뛴 거죠. 이때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자고 일했대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 콘 후미오라는 회장, 이름부터 특이하잖아. 원래 이름이 김문부라고 일본에 귀화한 한국계 사람입니다. 회사도 이게 정상적인 곳이 아니야.
듣기만 해선 기업형 회사 같지만 1인 사업장이고요. 문제 있는 돈을 유통시키는 불법 사채업의 건설 쪽 일한대. 건달들 끼고 뭐 용역 사업 같은 건가 봐. 이토가 미야기에게 갖다 준 돈도 아마 여기서 빌린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후미오 회장이 이 새끼 돈 못 갚을 거 뻔하니까 이토 데려다가 무급으로 일 시키면서 몸으로 때우게 한 것 같고. 근데 잘 불법 사채인데 아무리 몸으로 때운다 해도 이게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는 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노예가 될 판이었어. 일본은 유독 이렇게 빚지게 만들고 노예화시키는 범죄가 많거든요. 이러니까 이토는 미야기에게 원한이 큰 사람처럼 보이겠죠, 경찰은. 이게 시신을 제보했지만 범인이 아닐까 의심하는 이유였어요. 이토는 당연히 자기가 죽인 거 아니라고 하지. 아직은 의심만 되고 증거 없으니까 일단 죽은 미야기 한번 알아봅시다. 오키나와현 사람이고 이 동네 폭주족이었대요. 오토바이 타면서 몰려다니는 그냥 동네 건달이야. 그리고 미야기는 오리엔탈 그룹의 회장 아들인 콘 료스케. 이 사람은 한국식으로 이르면 김길량인데 얘가 오리엔탈 전무. 폭주족 때 김길량이 형님으로 모시던 사람이 바로 죽은 미야기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미야기가 사고치고 교도소 들어가면서 김길량과의 사이가 틀어진 거래요. 미야기가 부하인 김길량 시켜 돈을 벌었는데 김길량에게 뭐 수고비 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빼앗기만 했대. 그러던 새끼가 교도소를 들어가니 김길량은 이참에 연 끊고 복수할 생각이 든 거야. 그럼 김길량이도 원한이 있으니 얘도 미야기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조사해보니까 진짜 의심이 돼. 미야기 출소하는 날 길량이가 마중 나갔어. 이때 이토도 따라갑니다. 길량이 따라. 셋이 차 타고 이동하다가 총으로 쏴 죽였대요. 이토 말로는 그래. 자기는 차 밖에 있었고 길량이가 쏴 죽인 거래. 시신 처리는 처음에 말한 대로 와카미야 대여 창고에 차랑 같이 버렸거든요. 이토는 그러니까 자기도 원한이 있긴 하지만 김길량의 범행 의도를 모르고 따라갔다가 현장에서 살인을 목격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토는 이제 걱정됐어요. 얘 아빠인 후미오 회장이 이 사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불법 사채하는 사람인데 야쿠자들 알고 지낼 게 뻔하고 지 아들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 일단 이토한테 다 덮어 씌울 수도 있는 거야. 이토는 이게 무서워진 거죠. 그 전에 길량이가 먼저 돌변합니다. 갑자기 이토에게 오마에 미야기 상처럼 되고 싶냐는 막 이렇게 협박했어. 뻔한 거잖아. 너 뒤지기 싫으면 이거 다 덮어 쓰라는 거지. 이토는 이날 그동안 자기 괴롭히던 미야기에게 벗어나긴 했지만 대신 그걸 벗어나게 해준 새끼한테 새로 괴롭힘 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김길량은 더 악질이에요. 이토를 아내랑 강제로 별거시키더니 사무실에 가둬놓고 일만 시킵니다. 사무실에 감시 카메라도 달아놨어요. 이토가 여기 갇혀서 살았는데 자기랑 비슷하게 끌려온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39살 마츠바라 토모히로라는 사람이에요. 마츠바라는 이토보다 6년 빠른 2004년부터 잡혀 들어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공고 나와서 배관공 하던 사람이고 전과도 없습니다.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독립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대요. 이것도 뭐 기사에 은행이라는 말이 없는 걸 봐서는 사채 같아. 근데 이거를 오리엔탈 그룹의 콘 후미오 회장이 갚아줬다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대. 아마 채권을 사서 대신 빚을 받겠다는 의도 같아. 마츠바라는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이제 후미오 회장에게 돈을 갚게 생긴 거죠. 방법은 모르겠지만 후미오 회장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회사를 세웠던 것 같고 채권이 사채업자에게 넘어가니까 마츠바라는 갚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자도 갚기 힘든 고리에 묶여가지고 6년째 붙잡혀 있던 거죠. 이렇게 살다가 이토가 후배로 들어온 거야. 항상 감시당하고 3-4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하면은 몸이 못 버팁니다. 마츠바라가 나중에는 정상적인 사고도 어려워지면서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회장 후미오랑 아들 김길량이 부자를 죽이기로 한 거야. 2010년 1월 김문부 오리엔탈 그룹의 회장이
오사카에 있는 이토의 아내를 부릅니다. 스낵바에 취직해서 남편 도와 돈을 같이 갚으래. 이토는 처한 상황이 자기가 벗어나기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 책임지려고 참던 중이었는데 이 회장 새끼가 내 아내까지 건드리는 거야. 이제 회장이고 뭐고 눈에 안 보이죠. 한번 대들었다가 뒤지게 맞았어요. 이젠 더 참을 수 없겠죠. 그렇다고 도망가자니 아내가 위험해질 것 같고 경찰에 말하자니 이 동네는 후미오와 친하게 지내는 형사가 많습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토도 살아나가려면은 후미오 회장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츠바라랑 생각이 맞으면서 범행을 공모했고요. 같이 갇혀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이케다 카오루라고. 셋이 이제 공범이 되는 거지. 죽이는 거야. 자기들이 어떻게든 칼 들고 쑤셔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신 운반이나 증거 안 남기는 뒤처리 같은 거는 노하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51살에 사이타 히데키란 사람에게 100만엔 주면서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오리엔탈 그룹과 거래하던 플라스틱 판매업자야. 지금 거래처 사람을 매수해서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사이타 히데키는 오리엔탈 그룹이 있어서 돈 벌고 사는 사람인데 100만엔에 단순한 배신도 아니고 살인을 돕고 있어. 1000만엔도 아니야. 당장 100만엔 벌자고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냐고. 아마 거래처라고는 하지만 불공정 거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약점이 잡혔다거나 빚이 좀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후미오 회장이 얼마나 개같이 살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범행은 2010년 3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시작됩니다. 이 사진의 첫 번째 사람이 후미오 회장이고요. 가운데가 아들이야. 전무 김길량이라고 제가. 세 번째는 이제 나와요. 공범들이 후미오 회장의 집안일도 해줘. 하인들처럼 들어가서. 31살인 이토가 가서 수면제 탄 죽을 아들 김길량이에게 먹여 재웁니다. 이 수면제도 시신 운반을 약속한 사이타 히데키가 준 거야. 쓰러졌는데 당장 죽이진 않아요. 일단 이 첫 번째 후미오 회장을 인질로 잡아야 되잖아. 그동안 노예 생활시킨 그 값을 받든지 뺏어내든지 해야 하니까 아들인 김길량이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후미오는 이때 거실 소파에 자고 있었어요. 아들 확보됐잖아. 그럼 이제 후미오 깨워서 시작하면 되는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이 돼버렸어. 그리고 이 여자가 나타나죠. 26살 쿠스미 유키코라고 하는데 김길량이 여친이야. 오빠 만나러 온 거지. 계획이 없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토랑 마츠바라가 당황했어. 하지만 얘들은 이 여자애를 돌려보낼 방법이 없잖아요. 회장님 아들 여친을 이 집 하인밖에 안 되는 자기들이 무슨 이유로 내보낼 수 있냐고. 여자애도 자주 온 집이라 이토랑 마츠바라 다 압니다. 바로 김길량이 방에 들어가서 오빠 깨우려는 거야. 마츠바라가 목격자 생기지 않았냐. 우리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토가 너무 확고해. 이미 유키코는 김길량이 흔들어 깨우면서 안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지체할 수 없어서 결국 유키코까지 죽이기로 합니다. 셋 다 피해자인 거지. 이게 오전 8시 50분이야. 후미오 회장의 침대방 옆 거실에서 이토가 유키코의 뒤로 가서 밧줄로 목 졸랐고 마츠바라랑 34살의 또 다른 공범 이케다 카오루가 달려들어가지고 또 손으로 목 조르고 20분 뒤에는 방에서 자고 있던 김길량 목에도 밧줄 감아서 양쪽에서 당겼어요. 교살시켰고 창고 들어가서 현금 281만엔 훔칩니다. 이제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는 저 첫 번째 62살의 후미오 회장이 남았잖아. 지금 훔친 돈이 별로 안 되거든요. 하지만 사람을 셋이나 죽이고 있으니까 더 돈을 욕심내진 않기로 합니다. 5분 뒤에 후미오 회장도 똑같이 졸라 죽이고 옷을 뒤졌더니 현금 135만엔 또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챙겼고 시신 셋은 뒤처리를 부탁한 그 플라스틱 업자 그 사람 소유의 창고로 운반해 땅 파고 묻었습니다. 다음 날 후미오와 아들의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친척 가족들이 신고해서 경찰에 실종 수색이 시작된 건데 당연히 표면상 이 사람들의 직원으로 돼 있는 이토, 마츠바라, 이케다를 조사하겠죠. 어차피 회사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라 그대로만 말하면은 당장 의심받을 건 없어요. 일개 직원인데 회사 사장의 전무의 사생활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하지만
다음날 이토가 병신짓을 합니다. 회사가 관리하는 창고에 단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버린 거야. 근데 가보니까 회장이랑 아들은 없고 미약이란 사람의 시신이 나와버린 거지. 일본인 이름이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경찰은 후미오 회장과 전무인 아들, 저기 김길량이, 그리고 아들 여친인 유키코의 실종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야기라는 사람의 시신을 찾은 상황이야. 이 미야기는 앞에서 말한 김길량이가 죽였고 그 현장에 이토가 있던 거라고. 이토가 왜 이런 병신 진술을 한 건지는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은 미제 사건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또 다른 사건을,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경찰이 이거 알면 자기 의심 안 하겠어? 뭐더러 자기가 관련된 또 다른 살인 사건을 불고 있냐는 거죠. 이유가 뭐든 경찰은 이토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불러서 알리바이 조사합니다. 얘가 한번 입방정 떠니까 걷잡을 수 없더라고. 거짓말은 거짓말로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모순이 생겼어. 여기에 이토가 포기하고 다 자백합니다. 1979년 2월 16일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건과 상관은 없지만 엄마가 재혼했는데 새아빠가 많이 괴롭혔대. 성인 되면서 인도 음식점에 취직한 적이 있어요. 외국인 만날 기회가 많아지잖아.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영어 좀 공부해보자.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22살에는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 잘 살았다고. 근데 탈장으로 일을 그만두고 쉽니다. 아내 자식 있으니까 돈 버는 게 급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그나마 월급 센 풍속점 일을 시작한 건데 손님으로 미약이라는 새끼가 찾아왔다가 둘이 만나면서 인생이 꼬여버린 거지. 이런 내막이 있던 사건이에요. 재판은 사건 21개월 만인 2011년 12월에 열렸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범행이 강도 목적이냐는 건데요. 주범인 이토는 최종 진술에서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후미오 회장과 아들을 죽인 거라면서 그동안의 감금 노예 생활을 밝히고 참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판결은 이 새끼들이 훔친 현금의 분배를 상의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눠 가졌고 그런 점을 이유로 강도살인이 성립된다고 사형을 내립니다. 이토가 상고했지. 재판이 5년을 더 가요. 변호사는 이토가 후미오와 아들인 김길량에게 상습적인 폭력과 가혹 행위를 당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시작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어. 피해자기도 하다는 거야. 이게 통하면 사형은 좀 면할 것 같거든요. 판사는 어떻게 판단했냐? 사정 이해하는데 그거 치고는 니네 공범 찾았고 돈으로 거래처 매수했고 적극적으로 살인 주도했잖아. 너 이토게이야. 이런 점에서 형사 책임을 인정합니다. 사형 확정됐어. 같이 범행한 마츠바라도 사형, 이케다 카오루라는 사람은 무기징역, 시신 유기한 사이타 히데키는 18년 받았고요. 이토는 아직도 사형수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정이 알려지면서 동정 여론도 꽤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재심이 열릴 건 없습니다. 건덕지가. 불쌍해 이 새끼. 근데 우발적이기만 했으면은 무기징역도 안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근데 판사 말대로 살인에 너무 적극적이었다는 거야. 거기에 지금 재판도 다 끝난 마당에 재심을 할 만큼의 뭔가 판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증거나 사연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게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교도소에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3년 만에 최근에 사형 한 번 또 집행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이 새끼도 지금 안심할 수 없죠. 이런 관상이 좀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비슷한 양반이 이제 공갈 협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는데 지금 뭐 고양이 구출한다고 떠들고 다녀요. 이 양반은 왜 풀려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